그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상상하고 또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55대 경혜왕이 보석정에서 술놀이를 하다가 견훤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 같은 거 지금도 그때 읽은 것이 상상합니다. 또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면 약밥을 해 먹습니다. 그 약밥을 해 먹는 유래도 이 책에서 그때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까마귀가 왕의 위험을 구해줬기 때문에 까마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약밥을 해 먹는다. 약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어떤 사람과 짜고 왕을 죽이고 이제 그 정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까마귀가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이제 약밥을 해 먹는다. 물론 설화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959년에 나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9년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30년대에서 신병으로 훈련을 받고 거기에 있는 미륵사 옆을 군가를 부르면서 지나가면서 그 군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백제의 예터전에 계백의 정기 맑고 관창의 어린 넋이 지하에 혼연하니 웅장한 황산벌에 연무대 높이 솟고 대한의 건아들이 서로 모인 이곳이 오 젊은이의 자랑 육군훈련소라는 것을 군가를 부르면서 제가 너무 열심히 외우다시피 읽었던 의자왕의 최후 그리고 황산벌의 계백과 관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역사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연결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파식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만파식적은 한자로 얘기하면 1만 파도를 잠재우는 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체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다의 용이 되고 또 대장군 김유신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됐는데 그래서 두 분이 신라를 보위하는데 그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대나무가 하나 있다.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인데 밤에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질 때는 천지가 진동하고 요란하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고생을 하지만은 그 병으로 오는 해가 물러가고 바람이 잦고 그 다음에 가물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비가 멎고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대나무가 합쳐지고 뭐 피리를 불고 뭐 문무대왕이 뭐 바다의 용이 되고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할 때까지도 몰랐죠. 그런데 1960년대 전반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 고고학을 하는 황수영 교수가 바로 그 경주의 간포 그 바닷가에서 문무왕의 수중릉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문사가라는 절터가 있고 거기 이제 탑이 있죠. 거기서 조금 가면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바다 그 좀 물이 낮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십자처럼 하고 거기다가 문무왕을 화장해서 아마 요거를 거기다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저쪽 언덕에 이연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그때부터 가졌던 의문이 그 당시 이제 확 풀리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라든지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보은달과 평강공주 얘기 같은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한없이 즐겁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뭐 태조왕건이 나오면 그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는 요승 신돈 뭐 신돈의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상왕 장보고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 읽었던 그런 짧은 책이지만은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내 생활과 TV를 보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전라북도 부안 군수를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씨가 최 씨인데 그래서 제하고 한번 대화하던 중에 그 시장님은 그 어디 출신입니까?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 출신은 시조가 누구십니까? 소볼도리공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지 소볼도리라고 하면 그 도무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라 육촌장, 고호촌장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평생 동안 그거 아는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웃고 그랬는데 사실 이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라 박혁거세 얘기인데 그 신라의 육촌장 무산, 대수천, 뭐 쥐산, 진지천, 금산, 가리천, 돌산, 고호천 이런 육촌장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통치자를 모시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박혁거세를 모시기로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의하는 사람이 바로 돌산 고호촌장이고 돌산 고호촌장의 이름이 소볼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주 출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내가 그 부안시장과 참 그런 흥민도 대화도 나누게 되고 무슨 역사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컷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80대 후반을 넘는 이 노인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던 시대 얻었던 낡은 책에서 그래도 꿈을 찾고 방향을 찾고 오늘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지고 발전됐습니까? 이런 시기에 사는 어린이들 우리가 5월은 푸르고 우리들은 잘한다고 하듯이 정말 자라나는 보리 새싹처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은 책 많이 읽으면 우리가 평생 동안 매우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책 많이 읽으시라고 어린 분들에게 부탁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